Losing time, I'm fading fast. I just wanna make it last. Try to let go of the past.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도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진도를 찾아왔네요. 저는 지금 섬에서 유배인 찾기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안을 갔었고요. 오늘부터는 진도. 진도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유배인이 많이 왔던 섬입니다. 제주도가 제일 많았고요. 제주도가 280명 정도 되고, 기록상으로 나타난 유배인의 수를 보면은 신안이 169명이랍니다. 근데 진도는 109명. 신안은 지도, 임자도, 흑산도 세 곳을, 그리고 여기 진도는 오래전부터 유배를 왔었죠. 진도는요,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영조는 오랫동안 제 기간을 갔다 보니까 온갖 소리를 다 해요. 거기는 땅이 비옥하고 농산물이 풍부하고 물산이 풍부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지도와 진도와 고금도, 이 세 곳은 유배인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넘버3 섬입니다. 그리고 원악도로 하늘이 저주를 내린 유배지는 흑산도, 추자도, 제주도랍니다. 이곳들은, 제주도는 특히 풍토병이 심했고요. 흑산도와 추자도는 농산물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이 없어서 거기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유배인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나빴죠. 그리고 유배인들 자체도 굶기를 일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가장 살기 힘든 곳은 그런 곳이고요. 진도 이곳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족한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록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기록에 따라서 여기 경작지가 워낙 작아서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돼서 진도 현감도 흑산도 면장하고 마찬가지로 상소를 올리는 것은 그냥 징얼징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선전하는 그런 효과 같아요. 진도도 워낙 유배인이 많이 와서 더 이상은 못 먹고 살겠다, 제발 좀 보내세요. 제가 이리로 오다 보니까 진도는요, 지도만큼 비옥하고 넓어요. 왜냐하면 산이 나지막해요. 산과 산 사이에는 흙을 고르고 밭을 일구 해서 농작물을 충분히 만들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진도에 있는 금갑, 진성, 금갑, 세금자에 거북이 갑자, 각골문자 그러죠. 각골을 쇠로 만들어서 아주 단단한, 누구가 와도 침범하지 못할 만큼 단단한 금갑도. 어디로 유배를 보냈느냐? 금갑도로 보냈습니다. 잘했다. 유배를 보내는 그 지역은 의금부에서, 관리들에서 지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형조에서 지정을 하는데, 의금부에서 유배자의 지역을 선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유배를 내린 왕의 노함 정도가, 소리침의 정도가 에 따라서 유배지를 고른답니다. 소리를 꽤 지르고 저놈을 유배시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놈 어디 갔어, 어디로 보냈어 그럴 때 함경도 산수갑산이나 흑산도나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유배 보낸 사람은,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는데, 아닙니다, 여기 나주로 보냈습니다. 이놈 봐라, 내가 지금 그 놈을 그렇게 보냈단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의금부에서는 알아서 기었죠. 그곳이 하나가 금갑도입니다. 왕은 금갑도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상상에, 금갑이라는 상상에 아주 절의 고지, 아주 절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외딴 섬에 혼자서 비루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곳이 금갑도 같은 느낌입니다. 이곳은요, 연산군 5년에 1500년경에 수군진이, 유배인이 지정되는 지역은 수군진이, 유배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군진이 개설됐을 때 유배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저기 남도에 가면 진도 남도 석성이라고 했어요. 남도 진성. 그곳은 땅이 평풍해서 그런지 거기는 아주 옛날에 성 모양을 제대로 갖추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 반해서 이곳은 금갑 진성은 아주 허물어지고
별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동네 분께 여기가 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어디로 올라갑니까? 물어보니까 거기 그 옛날에 진성 장군이 살았는데 그 올라가면 진성 장군 비도 있고 그래서 진성 장군으로 불린답니다. 저 건너 섬이 제가 알기로는 금갑도로 알고 왔는데 여기 사람들은 접도라고 불리네요. 지도상으로도 접도로 나오고 이쪽이 금갑리로 나옵니다. 하지만 사료상으로는 금갑도로 유배를 보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조그마한 다리의 폭이 한 100m 정도 폭에 여기에 쇠곡선이라든지 어선들이 많이 왕래를 하나 봐요. 이렇게 해서 목포로 좀 나갈 때 그때 이 수군진이 개설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가 해적이 꼭 뭐 왜구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구라든지 해적으로부터 어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로 수군진이 이곳은요 그것도 만호가 여기를 지배를 했답니다. 수군 만호 같으면 10,000명 정도의 장조를 거느린 그런 호칭인데 사실은 그만큼 많다는 뜻이 그 만호의 위치가 병선의 12척 정도 그 수군 병졸은 한 130명 정도. 하지만 그 노를 젓는 역군들은 이 마을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한 250에서 300명 정도의 군진을 갖춘 그런 수군진이랍니다. 흑산도는 기록상에 19명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뭐 배도 한두 척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 근도 마을 이름이 금갑도라고 알고 있고요. 금갑도 원다 마을입니다. 원다 마을이라는 얘기는 고을원이 아주 많이 유배를 왔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원다 마을 유배 공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동네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에게 여기 공원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산꼭대기가 저기 옛날에 삼별초 한거할 때 저기에 있었다. 그 흔적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이곳이 지금은 접도라고 불립니다. 이 접도 원다 마을을 온 이유는 유배는 정치의 일부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김이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순조 때 이곳으로 왔는데 영조 때 아주 정치적으로 힘이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곳에 2번을 연속으로 왔어요. 이분은 김상헌, 그러니까 안동 김씨 세조의 시조 김상헌 인조 반정 때 남한산성에 가서 물리치자 싸우자 척삽하잖아요. 그 후에 김좌근은 순조비 아버지 김자근이 안동 김씨 60년 세도 정치를 시작하는데 김자근이 7대 손이고 이분은 김상헌의 6대 손. 이분이 이 길에 왔는데 17년 벼슬을 했거든요. 정조 때 아주 큰 벼슬들을 많이 해서 사관원, 사헌부 뭐 이런 거를 다 두루 거쳤는데 그렇게 많은 벼슬을 거친 이익이라는 이분은 전체 관리생활, 정치생활 17년 동안에 거의 7년을 유배 생활을 했는데 이곳에서 한번 왔다가 다시 해배대서 갔다가 중간에 다시 또 갔다가 그때는 이제 고을원을 할 때 유배를 갔다가 끝나고 와서 이곳에서 또 왔을 때 그 순조 때 정순왕후가 노론 벽파 세력이 득세를 하면서 노론 시파 세력이 몰아칠 때 그때 이곳으로 1801년에 5년간 귀향을 온 곳입니다. 이분이 전체 17년 관리 생활 동안에 7년 동안 3번이나 유배를 오거든요. 그래서 유배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유배를 가면은 친구들이 항맥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파티를 크게 열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뛰어날 일이 있으면 제가 저기 체이켄 할 때 처음에 제주도로 갔을 때는 원님 행차하듯이 유배를 갔는데 2번째 도끼 상수를 하고 난 뒤에 사람들 판단에 더 이상 저 친구는 어떻게 왕 앞에 도끼를 들고 앞으로 일어날 희망이 없다 그래서 흑산도에 올 때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그렇게 했듯이 이분도 김이익 이분도 안동 김씨 세력의 적손이니까 아주 힘있게 기분 좋게 유배 생활을 하다 가신 분이죠. 유배인이 오는 과정은 모든 과정이 자기 자비 부담이에요. 관리들은 특히 김이익 같은 분들은 각 파벌마다 각
고을원이 제공합니다. 말을 제공하고 숙식도 제공하고 오다가 기생도 드리고 얼마나 대접을 잘 받고 오는 정치인들도 있을 테고, 제주도로 유배갔던 김정희는 일기를 꼼꼼하게 씁니다. 내 귀향 노정의 절반은 산길이었다. 말을 타고 갔는데 말이 발을 디딜 틈이 없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귀향을 가면 한글을 타고 쭉 가는데 이것은 사형수로 가는 죄수들, 사형인들은 그렇게 갔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자비 부담이에요. 귀향을 가기 위해서 집을 팔고 돈을 다 마련을 해서 자기를 호송하는 호송관의 비용까지 부담을 하면서 귀향지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김이익이라든지 최익현 같은 분이 제주도로 갈 때는 고을원이 기생을 붙여주고 크게 대접을 하고, 왜냐면 어차피 정권으로 정계로 복귀하면 크게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접을 잘 받고 갔다 오는 사람이 있고, 일반 평민들은 자기가 알아서 몇월 며칠까지 어디로 와라 그러면은 지정된 장소까지 죽을 똥 살 똥 집신 몇 짝 굴러매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가는 길에 곤장을 맞아서 죽기도 하고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배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배길을 저 한경도로 보냈다가 거기서 신지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골탕 먹이는, 그거는 이제 의금부에 있는 관리가 반대 세력이라든지 저 유배인에게 아주 옛날부터 악이 바쳤던 정적이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뺑뺑 돌려서 올려놨다가 보내기도 하고, 대부분 이 장살로, 그러니까 의금부에 가서 고문을 당할 때 엄청나게 엉덩이를 많이 맞고 그러죠. 정약용형 정약전도 흑산 책에 보면은 그러죠. 30대를 맞았는데 마지막 내가 엉치뼈를 두드려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걷고, 그래서 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분은 여기 와서 아마 편안하게 잘 살다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유배지라는 것은 힘든 곳이니까. 여기 오면은 적소를 마련하는데, 적소라는 것은 유배인이 사는 곳을 적소라고 하죠. 적소를 여기 있는 고을 관청 관리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는데, 그 지정받은 사람은 일반 평민들이죠. 보수주인이라고 부르는데, 보수주인은 모든 신력을 면하지만은 이 사람을 한 달에 2번씩 고을원 청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의 동태는 어떻고 건강 상태는 어떻고 뭘 하며 지내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농산물이 풍부하거나 먹고 살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 곳은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흑산도라든지 추자도 이렇게 원악도라 그러죠. 아주 악에 바친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억지로 받아들여도 그냥 방에도 안 들입니다. 비 오는데 벌레 모기 떡기죠. 그 사람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기징역이라 그러는데 무기징역도 아니에요. 언제 해배될지가 모르잖아요. 언제 내가 다시 전기를 복귀할지 끊임없이 저기에 통지를 가져오는 통지를 갖고는 관리들을 기다리는 심정이 여기 올라가지고 하림없이 보고 또 보고, 언제 삼위인곡을 부른다든지 그런 게 뭐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잊지 마소서.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 글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지면은 왕이라든지 자기를 유배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기회가 있잖아요. 유배에서 해배되는 방법은 2-3가지랍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2번째 이 돈을 많이 들여서, 3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해야 되는데, 다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이쁘게 서화가 띄어놨잖아요. 부채에다가 접이식 부채에다가 그림을 이쁘게 그려서 자기 친구에게 보냅니다. 그 친구는 그 당시 안동김 씨, 세도정 씨의 제일 우두머리 김자근의 친구였대요. 김자근과 같이 저녁상을 먹으면서 부채질을 합니다. 김자근이가 부채 한번 보자. 야, 이 글씨 누가 그랬나 그러니까 지금 강진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는 정약옹이가 나한테 보낸 선물입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그 친구 3년 전에 해배됐잖아. 해배를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배되는 그 의금부에서는 통지를 안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정약전은 해배됐다는 소식을 듣고 흑산도에서 우유도까지 내 동생에게 멀리 오게 할 수 없다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기다리다가 죽죠. 정약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배가 됩니다. 해배되는 방법은 권력자가 있는 자기 친구, 동문, 그리고 같은 새, 붕당에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나는 왜 해배가 안 되지? 어느 동네 갔던 누구는 자기들끼리도 서신 왕래가 자주 됐나 봐요. 누구는 해배가 됐다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어떻게 힘 좀 써봐라. 그 한양에서 빡짝빡짝 하면서 싸웠지만 이 동네에서 혼자서 하루 종일 이 꼭대기 올라와서 지나가지도 않는 배를 보면서 오지도 않는 소식을 보면서 내 자식은 어떨까 앞날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유배인들을 찾아서 저는 여기 왔습니다. 저기는 원다마을, 고을원이 얼마나 많이 왔을까. 우리가 기록에 남아있는 곳은 대부분 관리들입니다. 그렇죠. 그 지방 관찰사, 전라 관찰사 같은 경우에도 유배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일반 평민들을 유배를 보내잖아요. 그 유배객들은 와서는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유배를, 그때 옥에다가 가둬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옥에 가둬 넣기에는 너무 죄수들이 많은 거죠. 신유박해로부터 시작되는 천주교 죄수들, 영모가 일어났다, 이런저런 그 기축 옥사라든지 옥사가 일어날 때 어마어마하게 영조 때 탕평책, 영조 정조 때 그렇게 많이 한 이유는 영조는요 아주 교묘하게 자기는 사형수를 많이 내지 않는 왕으로 칭송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도를 없애고 다 귀양을 넣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귀양지가 모자랐기에 수군진이 있는 곳에 쫓아보내서 귀양살이를 하게 만들었답니다. 원다 마을과 이쪽 금감리의 접경 지역에 이곳을 지키는 해수로, 수로 중심 수로를 지켰던 금갑 진성, 무너진 금갑 진성터에서 진도에서 유배인 찾기 첫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좀 부족하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